자, 토픽 8 시작하겠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토픽 8 간단하게 한 거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인트로였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갈게요. 토픽 8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우리 저기였잖아요. 미션, 분석,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전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운 게 거의 분석이에요. 사실 토픽 4에서 배운 분석은 그 외부 환경 분석,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이런 걸 배웠고, 토픽 5가 소비자에 대한 분석, 토픽 6가 B2B 시장에 대한 분석, 토픽 7이 뭐 저기 글로벌 기업에 대한 분석 이런 걸 한 거잖아요. 이제 토픽 8이 드디어 전략.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누구에게라는 게 세그멘테이션과 타겟팅,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을, 어떤 가치를, 어떤 밸류를, 이런 얘기가 이제 포지셔닝이 되지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나누는 거, 타겟팅, 시장을 나눈 시장 중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시장을 찝는 거, 그 다음에 그 정한, 그 찝은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떤 핵심 혜택을 넣을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STP를 한번 이렇게 개관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전체 시장이라고 보는 그 토털 마켓, 포텐셜 마켓이 있어요. 사실 포텐셜 마켓이라고 해서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강남역에다가 강남역 6번 출구 앞에다가 뭐 떡볶이집을 하나 차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시장은, 우리의 전체 시장은 이라봤자 결국 강남역에 종종 오는 사람일 거예요. 그 외의 시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시장 중에서도 우리가 나눠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처음 말한 포텐셜 마켓도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정말 내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크게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이제 요 포텐셜 마켓인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쪼개는 거예요. 뭐 떡볶이집이라면 동네의 아이들, 아니면 근처의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 아니면 인근 직장인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요. 자, 어쨌든 시장을 나누는 법에 대해서 그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건 뒤에 나올 거고, 시장을 나누고 나눈 시장 중에 지금 더 중요한 시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지금 더 A하고 D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무리고, 만약에 A하고 D가 중요하지 않다면 애초부터 포텐셜 마켓으로 묶지도 않았겠죠. A와 D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면. 근데 A와 D를 우리 포텐셜 마켓에 넣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중요성은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플랜에서 B와 C가 A와 D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B하고 C에 대해서 마케팅 플랜을 짤 건데, B는 만약에 이를테면 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다 라고 한다면 자동차라면 안전, 만약에 C는 뭐 여성 운전자, 젊은 여성 운전자다 싶으면 디자인 또는 스타일, 뭐 이렇게 그런 핵심 혜택을 정해서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겠죠. 이런 거를 우린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전체 시장이라면 나누는 게 세그멘테이션, 정하는 게 타겟팅, 정한 시장의 핵심 혜택을 정해서 요거에 맞는 전술을 짜는 거죠. 전술이라고 한다면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이를테면 세이프티라고 한다면 제품은 가장 세이프한 제품. 그 다음에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가격은 좀 비싸게, 그리고 가장 세이프 하려면 아무래도 안전 기능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원가도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좀 비싸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 번째, 이 고객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중산층 이상인 사람들이라면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리점을 딜러를 내고 뭐 이런 것도 포함될 테고, 마지막으로 광고도 가장 세이프한 차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메시지일 테고, 매체는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다 광고를 하겠죠. 이렇게 4P 4개를 다 우리 전략에서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안에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이라는 게 다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STP가. 그러니까 STP가 MM의 어떤 그 상위 개념이다. MM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저께 말한 것처럼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피상적으로 남녀, 소득, 직업, 종교 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시장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했듯이 이거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남녀, 직업 잘 띄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나눠 떨어진 거라면요, 마케팅 활동을 하기 되게 편해요. 남녀, 대학생, 직장인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아주 의미 있게 나눠진다면 이렇게 시장 실행하기가 참 편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왜 하냐면 이 각각의 세그멘트들이 A, B, C, D의 각각의 다른 세분 시장이 서로가 다른 뭐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A와 B와 C와 D는 어떤 면에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별이, 소득이,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본질적으로 뭐가 달라야 되죠? 추구하는 가치, 추구하는 혜택, 이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한 것처럼 시장 세분화는 엄밀히 말하면 왜? 너는 왜 그 제품을 좋아해? 할 때 그 왜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니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하는 게 가장 원칙적으로 올바라요. 하지만 왜로 나누면요, 우리 그때 얘기한 것처럼 누구는 매운 라면, 누구는 뭐 순한 라면, 누구는 뭐 닭국물, 누구는 소고기 국물 좋아하고, 누구는 짜장라면 좋아하고, 누구는 비빔라면 좋아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볶아 먹는 라면 좋아한다면 사실은 그게 진짜 시장 세분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볶음형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매운 국물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을 데모그래픽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이게 시장 세분화의 어떻게 보면 한계죠. 어려움이죠. 니즈로 나누는 게 확실히 니즈로 나누는 게 원칙적으로 올바른데, 니즈로 나누면 이게 이 사람의 겉모습이 규명이 잘 안 돼. 그러면 마케팅 활동을 하기가 액세스하기가 어려워요. 누군지 모르니까. 자, 매운 국물 라면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디 있냐고 도대체. 못 찾죠, 잘. 그죠? 이게 어려우니까 데모그래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볼 때 데모그래픽, 지오그래픽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방법은 비헤이비어리스틱이죠. 행동이죠. 행동 중에서도 추구하는 혜택에 따라서 나누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면 이게 규명이 쉽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케팅 실행을 하기 위해서 데모그래픽, 지오그래픽이란 걸 빌려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오그래픽은 지역별로 다르니까 지역별로 이 광고, A 지역은 이런 광고, B 지역은 이런 광고, 지역별로 다르다면 사람이 그 니즈가 그렇게 하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인, 대학생별로 사람들의 특징과 니즈가 다르다면 그것도 사실 광고하기는 편하단 말이에요. 대학생과 직장인이면 대학생 밀집 지역, 대학생 커뮤니티, 대학교 앞에 광고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액세스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모그래픽과 지오그래픽은 좀 이렇게 실행의 편의성 이런 거를 좀 중시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사이코그래픽과 비헤이비어리스틱은 좀 본질적인 접근법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데모그래픽은 나이, 성별, 인종, 종교, 소득, 직업, 가족이 몇 명인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통계청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 센서스에서 나올 법한 이런 자료들에 관련된 정보를 데모그래픽한 정보라고 하고요. 지오그래픽은 그냥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도, 전라도, 뭐 수도권, 도심, 뭐 농촌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좁아가지고 지오그래픽한 시장 세분화가 잘 많이 안 써요. 미국 같으면 워낙 땅덩이 크니까 통하겠지만,
사이코그래픽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뭐 라이프스타일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코그래픽 세분화를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그저께 말한 것처럼 비용도 크게 많이 들고 실제로 좀 어렵기도 하고. 자, 비헤이비어리스틱이 실제 행동이에요. 얼마나 자주 사, 얼마나 많이 사, 왜 사, 언제 사, 어디서 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육하원칙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육하원칙 중에서도 여기서 나오는 benefit expectation, 어떤 혜택을 추구하는가, 이게 바로 육하원칙 중에서도 why. 너 왜 그거 사? 너 왜 볼보 사? 왜 도미노 피자 먹어? 이런 거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뭐뭐 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benefit에 대해 나누는 게 본질적으로 가장 올바른 접근법이다. 시장 세분화 꼭 해야 돼요? 네. 왜요? 제가 네.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 가치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시장 세분화를 안 하면 내가 전달하는 가치가 필요 없는 소비자한테 마케팅을 하는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매운 국물 라면, 뭐 짜장면 라면, 비빔라면, 차가운 비빔라면, 무슨 뭐 순한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귀찮다, 뭐 그냥 뭐 가장 무난한 소고기 라면 그냥 다 사드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다 먹을 수도 있. 옛날에 이거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만 먹고,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든지, 아니면 충분히 그 정도로 만족했든지, 아니면 그렇게 다양한 라면을 추구할 만큼 소득이 그렇게 막 많지 않든지, 뭐 어떠한 이유로 이 제품의 니즈가 다변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시장 세분화 없이도 갈 수는 있어요. 저도 옛날 얘기지만, 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옛날 얘기지만, 치약 같은 것도 저 70년대 말까지요, 사실상 수입 가게에 있는 일부 치약 말고 그냥 일반 우리나라 마켓에서 치약은 하나였어요. 그냥 그 당시에 하얀색 어떤 알루미늄 튜브에 들어있던 럭키 치약이라는 치약 하나, 사실상 하나였단 말이에요. 거의 독점이었죠. 그냥 치약을 쓰면 그 치약이었던 거예요. 시장 세분화 안 했어요. 그걸 만든 럭키 입장에서는 참 편했을 거예요. 그죠? 시장 세분화 안 해도 돼. 비용이 안 들잖아요.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어요. 하나 가지고 만들어. 얼마나 좋아. 그냥 막 찍어내기만 하면 돼. 찍어내면 막 팔려. 저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시장 세분화를 대한 니즈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안 해도 잘 팔리는구만.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시장 세분화 하잖아요. 그러면 더 팔리긴 할 거예요. 매출이 늘긴 늘 거예요. 하지만 그 비용, 제품을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냥 무조건 치약이 하나였었는데, 자, 충치 예방이라는 걸 가지고 새로운 세그먼트를 개척해보자. 이렇게 하면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한 개발비, 만들기 위한 마케팅 비용, 라인 깔고 공장 짓고 사람 뽑고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고 매출이 좀 늘긴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세분화 왜 하냐 그러면, 시장 세분화 하면 돈을 더 벌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세분화 해봤자 시장은 이만큼 커지고 비용은 이만큼 커지겠다. 그러면 안 해요. 그죠? 즉 내가 나한테 베네핏, 나한테 프라핏이 더 증가한다고 느낄 때 하는 거죠. 이럴 때 아마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 쓴 것처럼요, 저는 이런 경우에 시장 세분화는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이 너무 작아. 옛날에 이런 적도 있었대요. 어떤 인도에서 어떤 자동차 회사가요, 시장 세분화 하는데 키가 2m 이상인 사람들을 위한 시장을 세분화했대요. 몇 명 안 돼. 그죠? 의미 없어. 그죠? 이런 거는. 그죠?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가 차별화가 어려워. 세멘트, 밀가루 이거 시장 세분화 잘 안 해요. 그죠? 그냥 뭐 설탕이면 달기만 하면 돼, 소금 짜기만 하면 돼. 이런 거는 덜 시장 세분화 덜 필요해요. 수익률이 맨 낮은 경우도 그렇고 시장 세분화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사실 시장 세분화도요 제대로 하려면 특히 사이코그래픽 세분화 같은 거 하면 기본 몇천 깨지고 꽂다가 시장 세분화 하면요 세분 시장이 5개다 그러면요 제대로 하려면 세분 시장별로요 매니저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실제 해보니까 이를테면 야 김대리 너 A번 시장, A 시장, B 시장, C 시장, D 시장, E 시장 네가 혼자 다 해? 그러면요 그게 그 소비자들하고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사실 요 소비자들하고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5개 시장을 다 맞추려고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기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내 진심이 잘 전달되기도 어렵고 마케팅 5개 헷갈려. 일단 잘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자원이 적거나 직원이 적거나 이럴 땐 시장 세분화를 많이 못하겠다라고 실제로요. 제가 파고다 어학원 마케팅 할 때도 월 마케팅 비용이 한 3억에서 3, 4억 정도였어요. 월 3, 4억에 직원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시장 세분화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사하니까요 브랜드를 여러 브랜드를 만들어 놨어요. 다 없애. 중국어는 뭐 그 당시에 파고다 차이, 일본은 파고다 젠, 토플은 페리움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만든 브랜드를 그걸 홍보하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언제 다 하려? 지금 요 예산 가지고 그냥 파고다를 밀고 가야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파고다는 과목도 많지, 학원도 많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직원 그 직원 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럴 때 리소스가 부족할 때도 시장 세분화를 잘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 해도 추가적인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면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 하는 게 거의 반드시 올바른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할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내 투여된 리소스 대비 리턴이 많지 않다면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타겟팅. 자, 마켓 세그멘테이션 전략 3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원 프로덕트 멀티플 마켓. 마켓은 고객이에요. 하나의 제품 가지고 여러 고객한테 제공하자. 이를테면 뭐 그런 거죠. 제품 하나 가지고 옛날이지 옛날 뭐 라면 같은 거, 삼양라면 그냥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다 이렇게 하듯이 햇반도 옛날에 하나였어요. 네모난 햇반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잖아요. 멀티플 프로덕트 앤 멀티플 마켓은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이 분화된 상황. 뭐 매운 라면 좋아하시는 사람한테는 신라면, 볶음라면 좋아하면 불닭볶음면, 짜장라면 좋아하면 짜파게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른 니즈의 다른 마케팅 프로그램. 주로 제품이겠죠. 다른 니즈의 다른 제품. 그죠? 다양한 고객별로 다양한 프로덕트. 요게 이제 멀티플 프로덕트 앤 멀티플 마켓이에요. 세 번째는 세그먼트 오브 원. 나는 자원도 부족하고 뭐 아니니까 나 그냥 저 시장 한 군데만 노릴래. 나는 나는 우동 전문 브랜드니까 그냥 유기농 우동 하나만 딱 집중해서 유기농 우동을 찾는 그 고객한테 유기농 우동만 팔 거야.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틈새죠, 그렇죠?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규모가 크게 이제 할 만한 회사는 아니겠죠, 그렇죠? 제가 틈새잖아요, 틈새, 그렇죠? 교육 중에서도 AM에 PCM만 가르치니까, 그렇죠? 자, 원 프로덕트 멀티플 마켓이란 게 이거예요. 제품 하나 가지고 고객 A, B, C, D를 다 공략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멀티플 프로덕트 멀티플 마켓은 고객별로
예, 제품을 예, 다른 제품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한 시장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은 우리가 공략하기로 한 그 마켓에 대해서 핵심적인 혜택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주로 이제 컨셉을 하나로 잡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뭐 요즘 보면 이제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 뭐 듀얼로 가야 돼, 트리플로 가야 돼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핵심 고객한테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잘 통하게 하고 하려고 하죠. 이를테면 볼보라는 자동차는 세이프티, 뭐 도미노 피자 같으면 뭐 패스트 딜리버리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지요. 자, 문제 풀어보죠. 비즈니스 펌 기업은 goes to trouble and expense. 이게 이제 수거 찾아보니까 goes to trouble and expense가 힘들고 돈이 들어도 뭐뭐 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힘들고 돈이 들어도 세그먼팅을 해요. 마켓을. 언제? 언제 시장 세분을 할까요? 이게 꼭 답이 하나인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 가장 most likely 한 거 찾아보세요. 네, 몇 번? 2. 그죠? profit, revenue, 뭐 sales 이런 게 늘어난다고 믿을 때, 기대될 때 맞겠죠. 어떤 사람은 C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경쟁자가 들어와서 나의 특정 세그먼트를 갉아먹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어쨌든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올 때 시장 세분화 안 하면 매출과 수익과 ROI가 까지거든요. 그죠? 이런 면에선 2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답이죠. 그죠? 사실 제가 70년대 치약 시장 얘기했는데 그 시장도요, 럭키 치약이 거의 독점이었는데 81년도인가 그 브렌닥스 안티프라그라는 치약이 나왔어요. 초딩 때 81년도에 부강약품이라는 데서 그게 나오고 나서 럭키가 깜짝 놀랐어요. 헐, 드디어 라이벌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게 충치 예방 프라그 제거 컨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충치 프라그에 맞서가지고 할 수 없이 경쟁 브랜드를 대항마를 만들었어요. 그게 페리오 치약이라는 게 그때 처음 나온 80년대 초반에. 그리고 그 80년대 초반에 이제 막 치약 다른 치약도 막 들어왔어요. 아무튼 여러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예요. 자, 나이, 제품 사용률은 헤비 유저냐, 라이트 유저냐, 뭐 이런 거예요. 얼마 자주 사냐, 많이 사냐 이런 거예요. 로케이션, 고객의 위치, 젠더, 성별 등은 뭐의 어떤 변수예요? 뭘 하기 위한 변수냐? 이거 잘 틀리는데 사용률은 데모그래픽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몇 번이겠습니까? D죠. 세그멘테이션 베리어블이 맞죠. 그 다음 자, 하이스쿨 에듀케이티드, 그 다음 워킹 클래스, 뭐 이렇게 블루 칼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는 25에서 40세가 어트랙티브한 마켓 포 비어예요. 맥주의 매력적인 시장을 나타낸대요. 지금 이 얘기는 어떤 변수에 대한 시장 세분화 변수 중에 어떤 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데모그래픽이죠. 자, 그다음 with its Venus razor. 비너스라는 면도기가 여성용 면도기가 있어요. Gillette was the first marketer to offer a triple blade razor specifically designed for women. 여성을 위해 디자인된 최초의 3중날 면도기래요. 자, 이런 게 이제 우리 이런 변수 무슨 변수죠? 데모그래픽.
맞죠?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한 게 소비자 시장의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변수였고요. 이제 비즈니스 마켓에 대해서 봅시다. 지역별, 기업 유형별, 규모별, 용도별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고객, 우리 고객은 주별로 나눌 수 있겠죠. 아리조나주, 뉴욕주, 텍사스주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 기업 우리 B2B 고객의 그 B2B 고객의 유형, 얘네가 만드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유통 구조, 가격 구조, 판매 전략 등 우리 고객사들의 특징들에 대해 나눌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 고객사의 규모, 규모라고 한다면 뭐 주로 많이 직원 수 같은 걸로 규모 많이 따잖아요. 우리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나누는 기준이 우리 직원 수로 나누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규모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규모를 따지기도 할 테고, 아니면 내가 제품을, 이거 B2B니까 제품을 내가 파는데 이 회사는 내 제품을 이런 용도로 써요. 이 회사는 내 제품을 뭐 내가 밀가루를 파는데 이분은 밀가루를 빵 만드는 데 쓰는 회사야. 근데 이분은 밀가루 가지고 뭐 차력 만들어서 교구를 쓰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의 용도죠. 용도에 따라서도 시장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어떤 유리 공장이 있어요. 유리 공장이 있는데 유리 공장이 아니라 신문 용지 제지 회사예요. 신문 용지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마케팅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한 회사는 신문사에게 팔아요. 제 신문 용지를. 또 여기는 유리 공장에도 팔아요. 신문 용지를. 왜? 유리 포장하라고. 자, 만약에 이 회사가 시장 세분화를 한다면 어떤 시장 세분화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 User Product, 그죠? B. 자, 이번엔 세그멘테이션과 타겟팅 프로세스를 볼게요. 이게 라저 커레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죠. 말로 드리면 약간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일단 이걸 보시고 이거 나중에 한번 리뷰해 보세요.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고. 자, 먼저 고객별로 나눠보자. 고객 A, 고객 B, 고객 C, 고객 D로 나눠요. 두 번째, 제품 1, 제품 2, 제품 3, 제품 4, 제품 5로 이렇게 나눠봐.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를 만듭시다. 이런 그리드를 마켓 프로덕트 그리드라고 해요. 아까 슬쩍 봤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략할 타겟 마켓을 찝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케팅 활동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요거예요. 아까 제가 그 긴 글씨로 된 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마켓 프로덕트 그리드가 무엇이냐? 아까 본 그거예요. 아까 본 그 표. 자, 그래서 고객과 즉 세분 시장, 세그먼 뭐죠? 세분 시장, 마켓 세그먼트와 그 다음에 제공되는 제품을 양축으로 해서 나타낸 그런 어떤 그 매트릭스 같은 거죠. 요거 프레임워크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를 마켓 프로덕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건 책에 나온 사례인데 제품은 여기 애플의 사례죠. 제품은 맥 프로, 맥북 프로, 아이맥, 맥북 에어, 맥 미니. 좀 되게 구형이죠. 옛날 책이어서 그런가 봐요. 컨슈머 세그먼트도 쭉 나왔죠. 이런 식으로 어디에 공략할 것인가가 체크로 나타났죠. 이런 거를 마켓 프로덕트 그리드. 마켓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으로 번역하지 마시고 고객으로 번역하시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문제 푸시죠.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게 띄어쓰기가 어려워서 자, 멀티플 프로덕트, 멀티플 마켓 세그먼트 전략에 비해서 원 프로덕트 멀티플 마켓 세그먼트에 그러니까 원 프로덕트 멀티플 마켓 세그먼트는 어떻다는 문제예요. 멀티플 제품, 멀티플 고객 전략에 비해 멀티플 고객 원 프로덕트 전략은 이렇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떻다. 잘 생각해 보세요. A. 동의하십니까? 코스 그렇죠. 경쟁이 경쟁이 적다기보다는 여러 고객한테 한 제품을 통하게 한 제품 가지고 여러 고객들한테 다 하니까 라면 하나 가지고 이를테면 하나 가지고 다 팔게 하는 거죠. 신라면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신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신라면 가지고 뭐 다른 라면이 없다면 신라면 가지고 다 하게 된다면 이거는 아주 엄청난 프로덕트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 가지고 다 잘 팔리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농심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더 다양한 제품이 나오긴 하지만 정답은 생산 비용 절감이에요. 이런 케이스를 그냥 참고로 프로덕트 시너지가 난다고 표현해요. 프로덕트 시너지. 자, 다음 중 멀티플 프로덕트, 멀티플 마켓 전략인 것의 사례는 무엇이냐? 자, 5개인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A, B 하고 뒤로 넘겼어요. 자, A하고 B 중에 멀티플 제품, 멀티플 마켓 전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번 쓱 보시고요. 뒤에 것도 보세요. 그렇죠. 이죠. 멀티플 마켓, 멀티플 프로덕트 전략은 이 고객들한테는 이 제품, 이 고객들한테 이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븐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오븐용 케이크 믹스, 전자레인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자레인지용 케이크 믹스를 판다. 이런 전략이 멀티플 프로덕트, 멀티플 마켓 전략인 거죠. 자, 이번엔 타겟팅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타겟팅을 할 때 우리가 시장을 5개로 나눴어요. 5개 나눴어. 근데 이 시장 중에 사실 타겟팅은요. 자, 세그먼트가 5개 있을 때 타겟팅이라는 얘기는 나 제일 먼저 A 시장, 그 다음 중요한 게 C 시장, 그 다음 중요한 게 E 시장, 그 다음 중요한 게 B 시장, 그 다음 중요한 게 D 시장.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내가 리소스가 딸리면 세 번째까지 해서 딱 끊기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예. 사실 그래서 타겟팅은 내 시장의 중요성에 따른 순위 매기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순위는 뭘 기준으로 매길까? 첫째, 큰 시장 먼저. 틀린 말 아니죠? 그죠? 아까 말한 2m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시장, 이거 작잖아요. 이런 시장은 별로일 거야. 두 번째, 시장 성장세. 성장하는 시장이 좋아요? 쇠퇴하는 시장이 좋겠어요? 당연히 성장하는 시장이고, 그 다음 저 시장은 엄청 빡세. 들어가면 그냥 경쟁하기 너무 힘들어. 그런 시장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 시장은 롤러래. 이런 시장도 있을 테고, 경쟁하기 편한 곳을 먼저 가겠죠.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해요. 세분 시장이 참 매력적으로 보이긴 해. 근데 그 세분 시장에 구성하는 그 고객들이 이를테면 강남구 대치동 시장이라고 교육업체의 무덤이죠. 약간 강남 매력적이야. 매력적인데 저기 가려면 스타 강사 있어야 돼. 월세는 왜 이렇게 비싸? 학원 그 빌딩 그 월세는 왜 이렇게 비싸? 광고 제대로 하려면 또 강남 매체비가 더 비싸요.
강남에 뭐 신문 조선일보 같은데 찌라시 끼려면 더 비싸게 뭐 잘 모르지만 가격은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런 걸 따져볼 때 강남 충분히 매력적인 거 인정. 하지만 들어가려면 비용 엄청 깨져. 못 들어가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reaching the segment 하는 비용이죠. 그 다음 내 기업의 목표와 자원. 내 기업이 되게 숭고한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할 때 뭐 이게 좀 비도덕적이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쨌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사회적 기업으로서 했을 때 뭐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슨 뭐 이런 뭐 도박 사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그런 시장을 가지 말자. 아니면 그리고 또는 무슨 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아동이나 노약자 시장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속임수 광고 같은 거 해가지고 뽑아내고 이런 짓은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도덕적인 미션이 있는 기업이라면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여기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코스트 오브 리칭 세그먼트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써봤어요. 강남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자, 타겟팅 전략. 자, 사실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은요, S하고 T는 거의 이렇게 합쳐져 있다고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까지가 세그멘테이션이고 어디까지 타겟팅이야 이렇게 착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어떤 책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을 세그멘테이션 쪽에 붙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좀 뭐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이거 두 개를 너무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분류 안 해도 돼요. 그냥 같이 보세요, 같이. 자, 타겟팅 스트래티지 세 가지가 있어요. undifferentiated 타겟팅은요, 비차별적. concentrated는 아까 하나, 집중. differentiated는 차별적. 그림으로 그리자면 undifferentiated는 나눠놓긴 했는데 A라는 똑같은 마케팅 프로그램이 들어가. 이러려면 어떻게 나눴어요? 그렇죠? 두 번째, concentrated 이렇게 한 시장에 딱 집중해. 세 번째, differentiated B, C, D, E, H, I 이렇게 각각의 다른 시장별로 다른 마케팅 프로그램을 넣는 전략. 이런 게 differentiated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제가 생물 시간에 배웠나 이런 말을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기억하는데 homogeneous, heterogeneous 이런 말 배웠어요. homogeneous는 균질하다, heterogeneous는 이질적이다. 그러니까 구성물이 서로 막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얘는 heterogeneous하다 그러고, homogeneous는 막 이렇게 균질할 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을 때, 사람이 아니라 비슷한 뭐끼리 모여 있을 때 우리 homogeneous라고 한다는 거죠. 마켓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마켓은 homogeneous하고 어떤 마켓은 heterogeneous예요. 제품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소금 시장이 homogeneous해요? 라면 시장이 homogeneous해요? homogeneous. 소금.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자면 소금 시장은 homogeneous하다기보다는 heterogeneous하고, 소금 시장은 homogeneous하고 라면 시장은 heterogeneous하다. 막 헷갈리다. 그런 거죠. 그래서 homogeneous는 similar needs, heterogeneous는 diverse needs.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길어가지고 우리말 좀 써봤어요. 자, 베스트푸드라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뭐 만드는 회사냐면 마요네즈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옛날에 리본표 마요네즈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만들던 데인데, 어쨌든 얘네가 헬멧 마요네즈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특정 시장으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시장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저길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라인, 새로운 장비를 깔아야 되나? 이게 중요한 고민 포인트야. 지금 이 회사는 시장 세분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지금 와.
상황은 이해하시죠? 네. 예. 자, 어떤 시장이 있어. 여기 매력적인 시장이긴 한데, 야, 얘네는 입맛이 까다로운가 봐요. 그래서 얘네 입맛 까다로워가지고 얘네 맞추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라인을 깔아서 진출해야 될 것 같아.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된다. 이 상황이거든요. 자, 뭘까요? B. 맞습니다. 자, 미국에요 몰튼 소금이라는 걸 팔아요. 예. 근데 얘네는요, 모든 테이블 솔트 고객이 뭐 다 프리디 머치 얼라이크 하지 뭘, 소금이 다 소금이지 뭘, 이라고 생각한대. 자, 얘네는 아마 어떤 전략을 쓸까요? undifferentiated, 차별화되지 않은 전략을 쓰려고 하죠. 예. 자, P&G에선 몇 가지 세탁세제가 나와요. 타이드는 지금 비싸고요, 취어는 지금 싸요. 그래가지고 취어는 누구한테 파냐면 영 싱글들한테 팔고요, 마케팅하고, 타이드는 패밀리, 가족용으로 마케팅해요. 얘는 지금 어떤 타겟팅 스트래티지를 쓰고 있습니까? 디퍼런시에이티드가 맞죠. 108번. 토요타는 has learned,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카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밴을 좋아하고, 누구는 트럭을 좋아하고, 누구는 세단을 좋아하고, 누구는 이코노미카를 좋아한다, 경차를 좋아한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토요타 has found its market, 이 걔네의 시장은 어떻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렇죠. 참고로 이 그림은 제가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원래 시험에 안 나와요. 잘 이해하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이번엔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은 고객의 마인드 속에 다른 브랜드와 상대적인 나만의 어떤 특별한 이미지나 컨셉을 심어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 독특한 자리, 그죠? 특정한 플레이스란 말 표현을 썼어요. 플레이스, 포지션. 고객의 머릿속에 내 제품의 어떤 위치를 잡는 거예요. 신라면 어떤 위치예요? 신라면, 매운 라면 맞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하죠. 이런 거를 포지셔닝이라고 하고, 약간 저는 이 말이 좀 비문 같아가지고 별로 좋아하는 문장이 아닌데, 프로덕트 포지셔닝이라고 하면 포지션을 잡는 행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프로덕트 포지셔닝 refers to the place라고 표현하니까 프로덕트 포지셔닝이 place래. 이게 이상하죠. 약간 비문 같죠. 그래서 별로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비문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난 좀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긴 해요. 어쨌든 그냥 취지만 이해하자고. 뭐냐면 제품의 내 제품 특별한 속성을 고객의 어떤 위치에 심는 행위를 프로덕트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place라고 하니까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냥 그런 거보다 하세요. 얘네가 말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특정한 위치를 잡는 행동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은 이렇게 써 있지만, 자, 제품 포지셔닝 하는 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헤드 투 헤드, 대가리 뒤밀기 아니에요. 대가리끼리 대가리 박치기. 두 번째는 차별화 전략이에요. 시장이 큰 곳에 가면 먹이가 많은 곳에 물고기가 많듯이, 그죠? 고객이 많은 곳에 브랜드가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라면 시장은 매운 라면을 좋아해요? 순한 라면을 좋아해요? 매운 라면 좋아하죠. 네. 그래가지고 매운 라면 쪽에 되게 많이 가 있어요. 네. 근데 저기 저 마일드한 라면, 그 순한 국물 라면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박터지게 이제 매운 쪽에 싸우다가 한 몇 년 전인가 4, 5년 전인가 꼬꼬면이란 게
더 옛날인가? 한 2012년쯤 되나요? 그때 팔도에서 꼬꼬면을 대박 났잖아요. 대박. 그죠? 엄청 잘. 이게 바로 differentiation 포지셔닝이라고요. 헤드 투 헤드는 그게 아니고 헤드 투 헤드는 그냥 고기 가서 막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이러는 거죠. 뭐 열라면, 뭐 신라면, 뭐 매운라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GS25 같은 데 뭐 공화춘이 뭐냐 좀 매운라면 많아요. 근데 순한 라면이 별로 없어. 근데 디퍼런시에이션은 전략은 경쟁을 회피하고 차별화된 데서 시장을 확 먹겠다는 건데 좋아 보이죠? 디퍼런시에이션이.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힘들어요. 시장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만큼의 리소스가 필요해요. 네, 이 시장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되고, 그렇죠?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예? 확 망하. 왜냐하면 맛이란 게 맛은 진실이 없잖아요. 퍼셉션만 있는 거라고. 근데 꼬꼬면 괜찮네, 유명하네 할 땐 맛있다가도 확 빠지고 하니까 아무도 안 찾아. 아 그리워 꼬꼬면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면 입맛은 사로잡아서 오래 가야 되는데 몇 달 유행하다 다 꺼버지면 없나 보다 안 먹지 뭐 이렇게 된다고. 근데 만약에 꼬꼬면이 안 빼고 한 2년 정도 버텼으면 계속 갔을 텐데 저는 좀 아쉽더라고. 꼬꼬면 마케팅 전략이 번쩍하다가 없어지니 좀 한물 꺾이니까 확 빼버렸어. 마트에서는 있는데 편의점 같은 데는 없더라고요. 얘는 왜 이러냐. 공장까지 새로 졌어요. 이거 하려고. 근데 지금 거의 안 팔죠. 마트에도 없는 것 같은데 요새 거의 없죠. 아무튼 쫄딱 망했어. 잘 나가던 게. 그렇죠. 아무튼 디퍼런시에이션이 그만큼 쉽진 않죠. 돈이라도 많으면 어떻게든 막 사람 마음을 얻을 텐데. 자, 리포지셔닝은요, 기존 소비자의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꼬꼬면이 살고 싶어가지고 꼬꼬면은 가지고 안 되나 보다 해서 아예 매운 꼬꼬면, 뭐 닭게장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얼큰한 닭국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꼬꼬면 핫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이름이야 내가 질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이제 꼬꼬면의 인식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어려워요. 한번 박힌 이미지를 바꾸는 거는 참 어렵죠. 근데 꼭 왜 바꿔요? 잘 팔리는데. 안 바꿔요. 힘들지만 아무튼 지금 자리 괜찮잖아요. 그렇죠? 시점은 이게 86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32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쯤 되면 이제 거의 안착이죠. 그렇죠? 근데 아쉬운 거는 맛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나왔을 때 맛을 기억하는데 그 맛이 아니야. 블랙?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블랙도 원래 오리지널 맛은 아니잖아. 블랙이 팔리나요? 갑자기 아니 팔리나 봐요. 사 먹는 거,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저라면 오리지널 신라면 새로 만들 텐데. 그렇게 많은데 블랙 사와서 블랙 비싼가요? 좀 비싸죠. 뭐 설렁탕 한 그릇에 영양이 들어있다나 뭐래나 해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그렇죠? 자, perceptual map. 우리 perception이란 말 배웠죠. perception은 자 뭔가 이렇게 주관적인 나의 인식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거를 포지셔닝 할 때 종종 자주 써요. 소비자의 마음속에서요 2차원적으로 그려요. 이렇게. 초콜릿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초콜릿 프라이스하고 퀄리티로 해가지고 정했어요. 두 축을. 세로축은 퀄리티, 가로축은 가격. 제일 비싼 초콜릿이 린트다. 제일 싼 게 M&M이다. 제일 고급인 게 린트다. 뭐 이렇게 대충 나올 수 있죠.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사실 퀄러티라는 게 진실이 있어요? 초콜릿이 퀄러티가 높다는 게 뭔데? 어? 인식이에요. 아니 우유가 많이 들어가 고급이야? 코코아 함량이야? 아니면 무슨 뭐 유기농이 뭐 몰라요. 품질이 뭔지. 즉 여기서도요 소비자가 린트가 고급이야 이게 다야. 인식이라고. 가격은요? 이 가격도 린트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페레로 로시아가 비싸. 자 여러분 이게 실제 가게에서 파는 가격을 조사해서 평균 낸 거예요? 아니면 소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얼리티 맵이 아니고 퍼셉츄얼 맵이에요. 고객의 퍼셉션이 반영된 거지 실제 시장의 리얼리티가 반영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퍼셉션 해석할 때, 퍼셉츄얼 맵 해석할 때 이건 소비자의 생각이고 인식이고 지각이에요. 이게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근데 필립 코틀러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in marketing, percep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reality란 말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문제. If PepsiCo and Coca-Cola use celebrity to challenge the taste of the other forms cola. 서로가 셀레브리티가 뭐예요?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콜라가 더 맛있다고요? 아니야 펩시지. 아니야 코카야. 뭐 서로 막 경쟁을 해. 지금 뭐 하고 있어 얘네? 무슨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드 투 헤드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중에 하나가 아유 마술은 무슨 뭐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펩시콜라는 카페인이 안 들었어 이렇게 한다면 뭐 다른 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헤드 투 헤드다. 자 밑줄은 often used to illustrate the position of firms, product or brands in consumers' mind.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perceptual map. Whenever Donald calls on potential pest control customer, call이란 말이 영업한다는 뜻이에요. 전화한다는 뜻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영업 설득한다는 뜻, call on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자, 어쨌든 패스트 컨트롤이 뭐예요? 그 해충 방제, 바퀴벌레 잡고 개미 잡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세스코 같은 회사 그런 일이죠. 패스트 컨트롤 고객한테 영업할 때마다 뭘 강조한대요? Unlike the national franchise competitor, 그 경쟁자, 그 프랜차이즈 경쟁자의 하고 달리 우리 회사는요 로컬이에요. 토종 기업이라고요. 우리 동네만을 위해서 20년간 우리 동네만을 위해서 일해온 토종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걸 강조한대. 도널드는 지금 그의 비즈니스를 그의 경쟁자에 대비하여 무엇을 하고 있다? 야, 맞춰보세요. 그의 경쟁자에 대비하여 뭘 하고 있다? 말씀해보세요. 맞죠. 포지셔닝 맞죠. 그렇죠? 패키징?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자, 모츠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Mott's used an advertising campaign to change the way consumer thought about its applesauce from a dinner time side dish to a replacement for cooking oil in baking. 모츠라는 회사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과 관련된 제품을 많이 만들어요. 얘네가 애플소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애플소스의 용도를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원래는 디너타임 사이드 디시였어요. 그냥 저녁 때 먹는 그 간식이라고 인식이 돼 있던 거를 어떻게 바꿔? 빵 구울 때 쿠킹 오일 대신 넣는 제품으로서 소비자의 the change the way consumer thought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그래서 뭐 애플소스로 베이킹을 하면 이런 이점이 있고요. 이러면서 광고를 한대. 자, 모츠 회사는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리포지셔닝이죠. 네. 소비자의 생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그림 보세요. Y축은
영양, X축은 아이들용이냐 어른들용이냐에 대한 거에서 여러 브랜드들이 아니라 여러 카테고리들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이러한 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맵이 아니라 이러한 그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맵이라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네. 이러한 그림 뭐라고 합니까? Perceptual 맵이죠.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8장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